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찻잔을 들려다 손끝이 저리거나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걸음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셨던 적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 바로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외침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승호 50년 가까이 의학에 몸담아온 의사입니다.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과 만나며 건강 비결을 나누고 있죠. 지난 세월 동안 5,000명이 넘는 분들의 손저림, 다리 약함, 관절 통증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환자 중 67세 호아 씨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호아 씨는 젊은 시절 체육교사로 운동장을 누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손이 저려 젓가락질도 힘들어지셨죠. 손주와 공놀이를 하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호아 씨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호아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아 씨께 매일 먹는 채소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단 한 달, 8가지 채소를 식단에 추가한 뒤로 호아 씨는 다시 힘차게 걷기 시작하셨고 손떨림도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손주와 공놀이를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까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호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콜라겐 보충제나 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채소, 그 작고 평범한 재료들이 여러분 몸속 콜라겐을 깨워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손저림과 다리 약함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젊은 활력을 되찾게 해줄 8가지 채소와 그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하루 5분 주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죠. 혹시 여러분도 손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꼭 쥐고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 비결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미용이나 주름 개선만 떠올리시나요? 저도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 가까이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유연한 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콜라겐은 집을 세울 때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요.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시간이 지나 금이 가고 무너지듯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서서히 약해지죠. 근육, 힘줄, 관절, 심지어 신경까지 콜라겐은 이 모든 걸 연결하며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콜라겐은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것, 심지어 피부가 얇아져 멍이 쉽게 드는 현상, 이 모든 게 콜라겐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예요. 제 환자 중 78세 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농사일을 하시며 힘께나 쓰셨던 분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손이 저려 젓가락질이 어려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죠. 박사님,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몸에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콜라겐을 채우는 간단한 식단을 제안했어요. 단 3주 만에 손떨림이 줄어들고 아침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손주와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지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손주와 찍은 사진 속 웃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콜라겐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신경계와 근육, 혈관을 연결하는 핵심 열쇠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에 손끝이 저리시나요? 다리에 힘이 빠져 걷기가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무릎이나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피부가 얇아져 멍이 쉽게 드시나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콜라겐 부족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방에 있는 재료, 특히 채소로 충분히 콜라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손저림이나 다리 약함을 줄이고 다시 활력을 찾았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콜라겐이 신경과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매일 채소를 드시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몇 가지 오해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몸을 젊고 건강하게 되돌릴 비결을 함께 찾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끝이 저리거나 다리가 힘없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채소를 먹는데 왜 이러지? 하며 답답하셨을 거예요. 저도 5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오해 때문이에요. 바로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무심코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오해, 채소를 너무 오래 삶는 습관부터 짚어볼게요. 콜라겐을 만드는데 비타민 C, K, 그리고 엽산은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들은 우리 몸이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하도록 돕는, 말하자면 건축 자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영양소들은 열에 약해서 채소를 10분 이상 푹 삶으면 70% 이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채소를 드셔도 정작 콜라겐을 만들 재료가 몸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30% 이상 높여준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손의 저림, 다리의 힘없음,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제 환자 중 72세 은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시며 시금치, 호박, 양파를 듬뿍 넣어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할머니의 된장국은 늘 20분 넘게 팔팔 끓었답니다. 손저림과 무릎 통증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저는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다리가 무겁고 손이 저릴까요? 라며 속상해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식단을 듣고 바로 원인을 알아챘어요. 너무 오래 끓인 채소로는 콜라겐을 만들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할머니, 시금치와 파슬리는 5분 이내로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드셔보세요. 된장국에 넣을 때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따라주셨죠.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박사님, 손이 덜 저리고 아침에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손주들 도시락 챙겨주기도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생시금치와 파슬리를 샐러드로 드시고 된장국엔 채소를 마지막에 살짝 넣으신다고 해요.
작은 변화 하나로 콜라겐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은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채소 조리법을 바꾼 뒤로 손저림이나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 건강이 25% 더 나았다고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그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시금치, 파슬리 같은 채소를 5분 이내로 데치거나 생으로 드셔보세요.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을 때도 채소는 마지막 1~2분에 살짝 넣어 아삭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몸속 콜라겐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혹시 내가 매일 먹는 채소 잘 먹고 있나? 궁금하시죠? 지금 드시는 채소 조리법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너무 오래 끓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녁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채소를 제대로 먹어도 콜라겐이 부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오해가 있답니다. 과연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는데도 다리가 무겁거나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난번에 채소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두 가지 중요한 오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채소를 좋은 기름 없이 먹는 것과 작지만 강력한 채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 몸속 콜라겐이 놀라울 정도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먼저 두 번째 오해는 채소를 먹을 때 좋은 기름을 함께 먹지 않는 거예요. 비타민 K와 A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데 이들은 기름과 함께 해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한 숟갈이 큰 차이를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3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손저림, 다리 약함, 관절 뻣뻣함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제 환자 중 70세 경자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경자 씨는 매일 고구마와 양배추를 챙겨 드시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고구마를 삶아 드시고 저녁엔 양배추를 된장국에 넣어 드셨죠.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채소를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경자 씨의 식단을 듣고 한 가지를 눈치챘어요. 채소를 드실 때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죠. 경자 씨, 샐러리와 비트를 식단에 추가하고 올리브유 한 숟갈을 곁들여 보세요. 경자 씨는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기 시작했어요. 2주 뒤 경자 씨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잠도 깊게 잔다니까요. 요즘 손주들과 동네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변화는 단순했어요.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추가하고 비트와 샐러리를 더한 것뿐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밝혔듯 비트와 샐러리에 들어있는 부코이단과 같은 성분은 혈액순환을 25% 개선해 콜라겐이 관절과 신경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경자 씨의 웃음이 그 증거였어요. 이제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흔히 고구마, 양배추 같은 익숙한 채소만 고집하죠. 하지만 작지만 강력한 채소들을 놓치고 있어요. 샐러리, 비트, 해조류 같은 채소들은 부코이단, 설포라판 같은 희귀한 활성 성분을 품고 있답니다. 이 성분들은 콜라겐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죠. 예를 들어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해조류의 푸코이단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채소들은 겉보기엔 작아도
몸속에서 큰일을 해내는 숨은 영웅 같은 존재예요. 제 환자 중 68세 영옥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영옥 씨는 매일 양배추 쌈을 드시며 건강을 챙기셨지만 무릎이 뻣뻣하고 다리가 무거워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어요. 저는 영옥 씨께 피트 주스와 마른 미역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영옥 씨는 박사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훨씬 가볍고 무릎 소리도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연구에 따르면 푸코이다는 염증을 줄여 관절 건강을 20% 이상 개선한다고 해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가능한 변화랍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채소를 500g이나 드셔도 잘못된 종류를 고르거나 기름 없이 먹으면 콜라겐 합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양배추나 고구마도 훌륭하지만 샐러리, 비트, 해조류 같은 채소들을 추가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지금 드시는 채소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고구마나 양배추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저녁 샐러리 한 줄기나 비트 한 조각을 추가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오해들을 깨고 나면 어떤 채소가 우리 몸속 콜라겐을 정말로 깨워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콜라겐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8가지 최고의 채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몸속 콜라겐을 깨우는 비밀 병기를 소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8가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싼 콜라겐 보충제나 약 없이도 손저림, 다리 약함, 관절 통증을 줄이고 젊은 활력을 되찾게 해줄 강력한 도우미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고 이미 있는 콜라겐을 보호하는 첫 번째 그룹, 4가지 채소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는 채소들입니다. 파슬리와 빨간 파프리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 채소들은 비타민 C, 아피제닌, 캡산틴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섬유화세포를 깨워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해줍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핵심 재료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충분히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이 30%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파슬리는 겉보기엔 작지만 한 줌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C의 절반을 채울 수 있죠. 빨간 파프리카는 달콤한 맛 덕에 먹기도 쉬워요. 이 두 채소는 마치 몸속 공장을 가동시키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제 환자 중 68세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미영 할머니는 손떨림 때문에 사랑하던 바느질을 포기하셨어요. 손주들에게 줄 손수건을 만들고 싶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으니 속상하셨죠. 박사님,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어쩌면 좋아요? 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파슬리 한 줌과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죠. 3주 뒤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손이 안정돼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손주들 손수건도 만들어줬답니다. 그 기쁨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파슬리와 파프리카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며 손떨림이 줄어든 걸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콜라겐 파괴를 막아주는 채소들,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채소들은 콜라겐을 지키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하죠. 아스파라거스는 글루타티온과 엽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이 빨리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콜라겐 분해를 20%나 줄여준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새 콜라겐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있는 콜라겐을 더 오래 튼튼하게 유지해준다는 뜻이에요. 이 채소들은 비싼 콜라겐 보충제를 대신할 만큼 강력하죠.
제 환자 74세 철민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철민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동네 마실도 힘들어 하셨어요. 박사님, 무릎이 뻣뻣해서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를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어요.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드시고 아스파라거스는 구워서 올리브유에 버무려 보세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사님,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요즘 손주와 놀이터에서 공놀이도 할 수 있답니다. 그 변화는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가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을 지켜준 덕분이었죠. 할아버지의 미소가 그 증거였어요. 이 4가지 채소, 파슬리,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몸속에서 콜라겐을 만들고 지키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채소들 중 한 줌이라도 식탁에 올려보시겠어요? 아침 샐러드에 파슬리와 파프리카를 넣거나 저녁에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데쳐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손과 다리, 관절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하려면 혈액순환을 통해 관절과 신경까지 잘 전달되어야 하죠. 다음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또 다른 채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채소들이 우리 몸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까요? 자,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콜라겐이 관절과 신경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죠. 마치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벽돌이 튼튼한 기둥과 연결되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오늘은 콜라겐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고 관절과 신경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두 번째 그룹, 비트, 해조류, 오크라, 시금치를 소개할게요. 이 채소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윤활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운송수단이자 윤활제 같은 존재랍니다. 자,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혈액순환을 개선해 콜라겐을 정확히 전달하는 비트와 해조류입니다. 비트는 질산염과 페타레인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해조류, 특히 미역과 다시마에는 푸코이단과 요오드, 아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은 혈액순환을 25% 개선하고 푸코이단은 염증을 줄여 콜라겐이 관절과 신경까지 잘 도달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이건 마치 좁고 막힌 길을 뚫어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이에요. 제 환자 75세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다리 저림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박사님,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 가고 싶은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거워요라며 속상해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비트 주스와 미역을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어요. 아침에 비트 반 개를 갈아 주스로 드시고 저녁엔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죠. 4주 뒤 진료실에 오신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계단을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요즘 손주들과 공원 산책이 즐거워졌답니다. 그 변화는 비트와 미역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콜라겐이 다리까지 잘 전달된 덕분이었죠. 할아버지가 손주와 공놀이하며 웃으시는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다음은 관절과 신경을 위한 윤활제 역할을 하는 오크라와 시금치예요. 오크라는 뮤실리지와 백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베타카로틴이 많아 신경을 안정시키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죠.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는 관절 통증을 15% 줄이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채소들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관절과 신경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숨은 영웅이에요. 80세 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셔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 재롱잔치도 제대로 못 가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오크라탕과 시금치를 식단에 추가해보라고 권했어요. 저녁에 오크라와 새우로 탕을 끓여 드시고 시금치는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사님, 무릎 소리가 줄고 밤에 잠도 잘 자요. 요즘 손주들 재롱잔치에서 춤도 췄답니다. 그 변화는 오크라와 시금치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킨 덕분이었죠. 할머니의 웃음이 그 증거였어요. 이 4가지 채소, 비트, 해조류, 오크라, 시금치는 콜라겐을 몸 구석구석 전달하고 관절과 신경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미역국이나 오크라탕을 만들어 드셔보시겠어요? 아침엔 비트 주스 한 잔, 점심엔 시금치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다리 저림과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먹는 채소로 충분할까 궁금하시죠? 지금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이 채소들 여러분의 접시에 있나요? 자, 이제 이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8가지 채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조리법과 타이밍이 최고일까요?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콜라겐을 깨우고 보호하는 8가지 놀라운 채소, 파슬리,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비트, 해조류, 오크라, 시금치를 알아봤어요. 이 채소들은 손저림, 다리 약함, 관절 통증을 줄이고 젊은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강력한 도우미들이죠. 하지만 이 채소들을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 8가지 채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자, 주방에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C가 풍부한 파슬리, 시금치, 빨간 파프리카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이 채소들은 콜라겐 합성의 핵심 재료인 비타민C를 품고 있지만 열에 약해서 5분 이상 삶으면 영양소가 70%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치는 게 최고예요. 예를 들어 파슬리는 샐러드에 넣어 아삭하게 즐기고 시금치와 파프리카는 2~3분만 살짝 데쳐서 색깔이 선명할 때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면 콜라겐 합성이 30%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이건 손떨림이나 관절 뻣뻣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미역이나 다시마는 기름에 절인 제품보다 마른 형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기름진 제품은 염분과 첨가물이 많아 콜라겐 흡수를 방해할 수 있죠. 제 환자 71세 영희 씨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영희 씨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 드셨지만 늘 기름에 절인 미역을 사용하셨어요. 다리 저림과 무릎 통증이 줄지 않자 저를 찾아오셨죠. 박사님, 미역국을 매일 먹는데 왜 다리가 무거울까요? 라며 답답해하셨어요. 저는 영희 씨께 마른 미역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미역을 물에 10분 불린 뒤 국에 넣고 2~3분만 끓여보세요. 영희 씨는 그 조언을 따라 한 달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무릎도 덜 뻣뻣해요. 요즘 동네 마실이 즐거워졌어요. 그 변화는 마른 미역의 프코이단이 혈액순환을 도와 콜라겐을 더 잘 전달한 덕분이었죠. 두 번째로, 채소는 좋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타민 K, A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해야 몸에 잘 흡수돼요. 연구에 따르면 기름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흡수율이 30% 늘어난다고 해요.
이건 콜라겐이 관절과 신경까지 제대로 도달하도록 돕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 올리브유 한 숟갈을 샐러드에 뿌리거나 시금치를 볶을 때 들기름을 살짝 넣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간단한 레시피 하나 소개할게요.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샐러드예요. 시금치 한 줌, 파슬리 한 줌, 비트를 얇게 썰어 접시에 담고 삶은 달걀 하나를 올린 뒤 올리브유 한 숟갈을 뿌려보세요.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하면 끝. 이 샐러드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C와 혈액순환을 돕는 질산염이 풍부해요. 제 환자 69세 민정씨는 이 샐러드를 매일 아침 먹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다리 저림이 줄고 아침 산책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샐러드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민정씨의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이 조리법들은 비싼 도구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방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와 파슬리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마른 미역으로 국을 끓여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채소를 잘 먹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드시는 채소 조리법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오래 삶거나 기름 없이 먹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리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언제, 어떻게 이 채소들을 먹느냐예요. 다음으로 이 8가지 채소를 먹는 최적의 타이밍과 더 쉬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시간대와 조합이 최고일까요? 자,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콜라겐을 깨우고 보호하는 8가지 채소, 파슬리,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피트, 해조류, 오크라, 시금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먹는 조리법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 채소들의 힘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한 가지가 더 중요하죠.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 즉 섭취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콜라겐 흡수율이 극대화되고 손저림, 다리 약함,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걸 더 빨리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채소들을 언제 먹는 게 좋고 어떤 쉬운 레시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5분, 10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으로 채울 준비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채소를 먹으면 콜라겐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진다고 해요. 아침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상태라 이때 비타민C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고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시금치,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삶은 달걀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비타민C로 콜라겐 합성을 돕고 달걀의 단백질이 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채소 섭취는 혈액순환을 20% 개선해 관절과 신경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 환자 69세 동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동수 씨는 아침마다 빵과 커피만 드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다리 힘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여 하루 종일 무기력하셨죠. 박사님, 아침에 힘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동수 씨께 아침 스무디를 추천했어요. 시금치 한 줌, 바나나 반 개, 치아시드 한 숟갈을 믹서에 갈아 드셔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동수 씨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죠. 2주 뒤 진료실에 오신 동수 씨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로가 줄었어요. 요즘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답니다. 그 변화는 아침 스무디가 콜라겐 흡수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한 덕분이었죠. 동수 씨가 손주와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웃으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점심이나 저녁엔 오크라와 새우로 탕을 끓여보세요. 이건 10분이면 완성되는 간단한 레시피예요. 마른 미역을 물에 10분 불린 뒤 오크라와 새우를 넣고 끓이다가 간장으로 살짝 간을 맞추면
끝! 이 탕은 오크 뮤실리지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미역의 푸코이단이 혈액순환을 돕죠. 제 환자 73세 혜숙 씨는 이 탕을 저녁에 먹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무릎 뻣뻣함이 줄고 밤에 잠도 더 깊게 잔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탕으로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혜숙 씨는 이제 손주들과 재롱잔치에 가서 춤추는 걸 즐기신다고 해요. 또 다른 레시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점심에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시금치 한 줌, 그리고 삶은 새우 몇 개를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 한 숟갈을 뿌리면 끝!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상큼함이 더해져요. 이 샐러드는 비타민C와 단백질, 좋은 기름이 조화를 이뤄 콜라겐 합성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합은 관절 통증을 15% 줄이고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레시피는 복잡한 요리 기술이 필요 없어요. 5분이면 충분하죠. 이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간단하고 우리 주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시금치 스무디 한 잔, 점심에 파프리카 샐러드, 저녁에 오크라탕을 드셔보시겠어요? 혹시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충분할까 궁금하시죠? 지금 드시는 아침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빵과 커피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아침 시금치 한 줌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다리와 손, 관절에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 채소들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이 습관을 쉽게 이어가는 방법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변화를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끝까지 따라오세요.